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업 2023 퓨처톡 오후 시간에 진행을 맡게 된 권민희입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들만의 이야기 퓨처톡은 창업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이슈와 고민, 지금 알면 좋은 창업자들의 경험담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패널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퓨처톡 오후 세션에서 처음 만나보실 이슈는 바람이 없으면 직접 노를 저어라입니다. 시련과 정체 속에서도 버티고 성장하는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본 세션의 모더레이터인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대표님, 타링의 김윤환 대표님, 그리고 굿샵의 정용희 대표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컴업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맡은 세션은 이번에 요즘 뭐 스타트업이 어렵다, 투자 시장이 말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뉴스로 다루기에는 너무 이게 진부할 정도로 워낙 이슈가 많고 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좀 정보라든지 이런 건 제한적이라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 저도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게 논의를 굉장히 열심히 해봤자 사실은 뭐 결론은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러면 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때 흔히 말하는 뼈를 깎는 정말 체질 개선을 해야지만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많은 창업자들이 사실상 이거를 좀 외면하거나 아니면 손을 대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실 이 두 창업자는 정말 유망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위기 극복을 한 창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때 좀 인사이트라도 좀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대표님 회사 소개 및 비즈니스에 대해 소개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김윤환 대표님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링이라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타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공유하는 재능 공유 서비스고요. 저도 이제 사실 대학생 창업으로 한때 이제 대학생 창업으로 유명했었는데 벌써 8년이 지나서 이제 아저씨가 다 돼가고 있는데, 벌써 8년 정도 운영한 스타트업이고요. 일단 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최대한 제 경험을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어서 굿샵 대표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라인 주류 유통 플랫폼 월드베어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굿샵의 정용희라고 하고요. 저희는 낙후된 B2B 유통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 이제 주류 시장을 혁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류가 온라인 판매가 안 되고 유통 면허권자와의 유통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통 대체 채널이 없는 국내 유일한 시장이에요. 전체 10만 개 이상의 상품 중 상시 유통률이 1%밖에 안 되고, 편의점에는 다양한 수입 수제 맥주들이 있는데 식당에는 국산 소주 맥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유통을 혁신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의 6년차 됐는데 도전을 했고요. 이제는 저희가 국내 최초 온라인 주류 유통 플랫폼을 통해 6천 개 이상의 상품이 전국 소매점들한테도 편의점처럼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유통 경쟁력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뭐 송도 맥주대, 워터밤 같은 다양한 페스티벌 쪽이라든가, 이제 곧 다음 달에는 저희가 자동화 무인주류 자판기도 직접 런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유통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유통 양극화를 해결하는 거를 솔루션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혁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사업이 잘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놀랍게도 되게
회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성장에 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통 창업자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되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회사는 분명히 티핑 포인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식간에 회사가 확 성장을 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김윤환 대표님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5년에 창업을 했고 사실 뭐 거창하게 창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제가 고대 출신인데 이제 고려대학교 안에서 이제 대학생들끼리 이제 재능을 공유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당시 이제 모바일이 열리고 창업이 열리고 대학교도 막 창업을 띄워줘야 되니까 저 막 띄워주고 하니까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창업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언제 딱 이게 기회라고 느꼈냐면 2018년 정도 그때 이제 좀 옛날이긴 하지만 뭐 52시간 제도가 열리고 당시에 이제 막 그 엔잡, 뭐 워라벨 이런 게 이제 약간 키워드 트렌드로 막 올라오면서 진짜 그때 저희가 당시에 뭔가 마케팅을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급격한 성장을 또 체감했을 때 이제 그때가 이거 되겠는데 해서 제가 이제 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이제 올인을 하자라고 좀 느꼈던 단계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짜 이제 매출적인 성장이 확 떴을 때는 코로나 때죠. 이제 위기가 또 기회가 됐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비즈니스라 사실 뭐 망할 뻔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저희가 온라인으로 확 사업을 피벗 가까이 하면서 그때 코로나 때 비대면 교육이 뜨면서 저희가 뭐 1년에 두세 배 정도 성장을 했던 그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그 굿샵 대표님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도약했다기보다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내년에 뭐 올해 대비 한 10배 이상의 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두 번에 대한 내용들을 굳이 뽑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트업을 하면 앱 같은 거 서비스를 먼저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6년 차인데 3년 반 동안 오프라인에서 뛰어다녔어요. 앱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B2B의 핵심은 상품과 가격 경쟁력이야.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오비아이트 같은 데를 안 만나주거든요. 그럼 내가 도매 면허를 가질 수가 법적으로 없으니까 내가 그 판매 채널, 프랜차이즈 같은 판매 채널이 있으면 만나서 교섭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년 반 동안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쫓아다니면서 100개의 매장을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이스크림, 세계 맥주 할인점이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100개 판매처를 만들고 그 교섭력을 기반으로 450가지 상품은 이마트 정도 가격 만드는데 저희가 3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2년 반 정도의 온라인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주류라는 단어 때문에 뭐 초창 예상 아무것도 못 받고 진짜 필드를 뛰었고 근데 다 주변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100개 만들었는데 온라인 서비스 오픈 이후 지금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5,400개가 넘었어요. 판매처가. 지금은 초기 버전이라 이게 이제 연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자 관련된 것도 하고 뭐 이번 주에 저희도 팁스 선정됐다고 통보 받아서 그래서 이제 기반이 됐고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내년을 성장 포인트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경쟁력이 됐는데 이제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첫 번째 투자 신이 없었고 제가 IR이 저희가 작년까지도 없었어요. IR이 없고 작년 저희가 컴업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딱 1년이 됐는데 컴업 전에는 IR이 없다가 컴업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투자분들도 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컴업을 통해서 뵌 심사위원님이 저희 IR을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2월달에 IR이 만들어지고 매달 지금 업데이트 중인데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저희도 뭐 팁스도 되고 뭐도 돼서 이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 두 가지가 하나는 저희가 플랫폼을 오픈했던 시점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하나는 컴업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좀 초창기 영업망을 짤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대부분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건설 출신이라 솔직히 투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쪽 네트워크도 없었고 건설에서는 투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PF는 있지. 어떻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몇 억, 몇 천만 원을 투자하고 또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건설에서 제가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건설로 비유를 좀 많이 하는데 사업이 오래 가려면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를 하면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뭐 땅 파고 뭐 진짜 뭐 힘들죠. 근데 기초가 튼튼해지면 나중에는 굴조 올리고 이러면서 마감은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핵심이 있으면. 근데 대부분 되게 이쁜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는 되게 섹시해요. 저희한테 투박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투자를 받으려면 섹시하게 얘기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핏을 몰랐던 내용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후회하지 않는 거는 그 튼튼한 기초가 저희가 아직 투자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전달을 잘 못하고 있지만 국내 주류에서는 저희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다 이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는 모르지만 저희는 내년에 그거를 이제 이제 시장에 전달하려고 해서 뭐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보통 스타트업 비즈니스라고 하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그리는데 보통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가 한 번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이번 대담의 좀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김 대표님은 한 8년 정도 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정 대표님은 한 5, 6년 정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잘 되지만은 않았을 텐데 중간에 분명히 큰 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칫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거 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사업 8년 차고 그 사업을 하면 항상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위기와 이제 기회들이 그 병존해서 오는데 저는 오히려 초기에 너무 운이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이게 첫 사업이고 심지어 이제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 너무 이제 잘 됐던 게 이제 약간 안 좋은 습관을 만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큰 위기가 왔죠. 사업 7년 차 정도에 뭐 기사도 많이 나서 이제 사람들 다 아는 것 같던데 일단 저희가 그래도 한 200억 정도 투자를 받고 계속 투자금에 의존해서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마침 딱 뭔가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고 그 기조가 바뀔 때 저희가 펀딩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말했듯 제가 계속 운이 좋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어떤 이게 투자도 그렇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변수가 많은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됐으니까 됐겠지라고 굉장히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면서 사실 이제 200억 정도 받은 회사 치고는 굉장히 아마추어틱하게 이제 달리다가 그 위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100명 정도 되던 조직이 진짜 투자금이 물론 뭐 거의 다 되려 하도 안 되긴 했지만 떨어지는 순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직원이 100명인데 거기 심지어 제가 굉장히 그 좋은 분도 많이 모셔서 굉장히 좋은 팀에 100명이고 다들 가정이 있는 상황인데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작년이었죠. 그래서 그때 설마 저는 그래도 이렇게 주주들이 많은데 안 도와줄까 정말 막연한 낙관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냉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마주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00명이 지금 존재하는데 뭐 퇴직금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제 그걸 이제 마주할 작년 하반기가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힘들었죠. 거의 7년 동안 너무 운이 좋아서 철없게 사업했던 부채를 한 번에 만든 느낌이었고 그래서 뭐 역설적으로 그 경험으로 엄청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냥 8년 차 사업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7년까지는 막 약간 그 운이 좋다가 반년 만에 확 성장했던 느낌인데 하여튼 그 작년에 그때가 제일 뭐 아직도 과정에 있지만 기억나는 어떤 위기랍니다. 좀 어떻게 그래도 극복하셨는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생각했죠. 이제 세상이 진짜 너무 변수가 많고 계속 어떤 뭐 투자 받겠지, 뭐 매출 오르겠지, 뭐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낙관적인 어떤 그걸 하면서 있는데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거죠. 그게 어쨌든 비용인 거죠. 일단은 이게 나름 제가 돈에 별로 아쉬운 게 없는 삶을 살다가 이게 돈이 막히는 순간 이제 사실 이게
이 기업한테는 캐시플로우가 약간 피 같아서 현금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냥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 것부터 했죠. 일단 이게 비용 줄이는 게 어떤 임팩트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매출도 빠지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당장 이 피를 뚫어야 되니까 일단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냥 일 내가 하자 그냥 뭐 지금 돈 막혀가지고 내가 막 돈 구할 시간에 그냥 내가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진짜 100명 조직을 한 2달 만에 뭐 거의 20명까지 80명을 조정을 했고 그때 하여튼 뭐 그게 뭐 지나가서 말은 쉬운데 그 과정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굿샵의 경우 뭐 아직 그런 큰 위기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처음 쌓아 올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위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딱 반대로 시작부터 위기였고요. 이 사업을 할 때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야 어떻게 주류는 도매장은 건달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술을 한 잔도 못 하거든요. 술도 못 먹는 내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자금이 없으니까 뭐 실제로 감사한 건 이제 와이프가 제가 이 사업에 확신이 있고 이제 믿게 한번 이제 올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집도 팔고 진짜 보통 이제 빚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제 속된 말로 저는 다 갈아 넣었어요. 갈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경영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미숙한 게 많았고 필드를 뛰다 보니까 근데 혼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파운더들이 있으면 같이 뭔가 분담도 나누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혼자 창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스타트업이라는 어설픈 그림을 보면서 유튜브도 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분명히 혼자선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직원들 채용하면은 뭐 비전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진짜 저희가 제일 고생은 솔직히 뭐 필드가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힘드니까 근데 진짜 사람이 힘들었어요. 직원들 이게 제가 이제 직원들을 뽑고 비전을 얘기하고 하는데 분명히 창업가와 직원은 분명히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좋은 파트너 같은 팀원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이상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인복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비전을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노동청도 되게 많이 불려갔었고 제가 창업하고 6년 동안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한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아직도 사무실에서 자요. 그리고 갑자기 물 한 잔 드시고 예. 제가 애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6년 동안 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 애를 보는데 애들이 아빠 왜 집에 안 놀러 와? 집에 놀러 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일은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들의 상처를 받았던 거는 직원들이 원하는 내용들 내가 혼자서 다 못하니까 직원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회도 주고 그런데 이게 당연히 저도 처음이고 직원도 처음이니까 저희가 인프라도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게 좀 결과가 안 나오도록 버티고 새로운 걸 해보면 이러면 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냥 떠나요. 그럼 대표는 모든 걸 다 안아야 돼요. 부채나 실패나 이런 거 다 안아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또 떠나면 리스크니까 한번 잡고서 뭔가 뭐 스톡옵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봐요. 근데 뭔가 이제 또 초기 스타트업에 오는 분들이 많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 배민처럼 되게 뭐 그림 같은 환경을 꿈꾸시는데 솔직히 스타트업이 힘들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왜 저희한테 일을 줘야 돼요? 그럼 그걸 이겨내려면 진짜 남도 쉴 때 못 쉬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직원들이 좀 뒤통수를 좀 많이 맞았고 뭐 저희 자료를 가지고 경쟁업체로 넘어간 친구도 있고 사기도 당했었고 뭐 영업하러 나간다고 해서 딴짓한 이런 친구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관리 못했던 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적 내용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사업은 어쨌든 창업가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걸 해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건 제가 하는 거고 하다 보면은 그걸 따라오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는 그 역할에 대해서 주는 만큼의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래야지만 직원이 뭐 혹시라도 이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제가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도 생각지도 못해 갑자기 이제 막 울컥 올랐었는데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적인 내용들이었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오픈한 시점 한 반년 정도 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꿀 거다. 그렇게 다 말씀드리고 이 시스템을 따라올 거면 같이 가고 아니면은 이제 같이 못 간다. 그때 직원 한 명 빼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 얘기도 했어요. 직원이 한 명이 딱 불러서 대표님 이러면 회사 못 가요. 대표님 혼자서 어떻게 일해요? 저희가 그때 8명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요청을 했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재무만, 총무만 잡아줘. 그리고 나머진 내가 할게.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꾸정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쫄쫄쫄해도 꾸정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정리가 안 되면 다 제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서 이제 와이프 사무실 나와서 봐주고 직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사람적인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고 오히려 예전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기반이 되니까 저희 쪽에 이제 입사 제안도 해주시고 또 좋은 분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저희가 고생을 처음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확 늘리는 거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되더라고요. 진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션 그리고 저도 이제 HR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일단 사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한번 체질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창업자 중에서 마치 사업하는 과정은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랑 같다고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 순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위기일 때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그럴 때마다 창업자분들에게 물어봐요. 좀 저도 참조하기 위해서 그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체 좀 어떤 마인드로 그걸 버텼냐 그리고 이겨냈냐 대체 좀 어떠한 생각 혹은 어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겼냐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어요. 한번 김윤환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아직 위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재 진행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기의 순간이 그 작년에 왔죠. 작년에 왔을 때 그래도 일단 버티는 건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위기 때 가장 힘들었던 것도 어쨌든 같이 이제 이 타링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왔던 100명의 직원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다 알지만 어쨌든 그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에 대한 어떤 고소도 하고 노동부도 저도 많이 갔다 왔고 그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그때 정말 많은 진짜 이제 현타라고 하죠. 이제 나 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사실 저는 사실 대표는 개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고생만 하고 지금 이 욕만 욕대로 먹고 또 그렇게 그 위기가 오면 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막 기사가 납니다. 기자들 오고 막 블라인드에 글 올라오고 그때 정말 위기였고 진짜 무너지려고 했던 순간은 근데 저는 아무리 위기여도 딱 한 명만 저를 믿어주면 거기서 또 힘이 난다 생각해요. 막 세상 막 욕을 막 이렇게 먹어도 그래도 난 믿는다.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진짜 작년에는 한 명도 떠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무너졌는데 그럼 어떻게 버텼냐? 근데 또 새로운 한 명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막 100명 정도 했을 때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위기가 오니까 그분이 나타나서 나랑 같이 하자. 저는 뭐지? 근데 이제 이분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물론 이제 그분은 리더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못 봤던 분이죠. 근데 나름 거기서 타링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고 신입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에너지 준 거죠. 정말 사람은 정말 바닥까지 가도 딱 한 명만 저를 믿어주면 왜냐면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상황이 어쨌든 간에 결국 피할 수 없는 한 명의 존재인 대표가 의지를 가지면 어쨌든 채권자든 직원이든 뭐든 간에 망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명의 의지가 중요하고 결국 믿어주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참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 대표님은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정말 어떤 생각으로 그걸 버티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다른 의미에서 그 결론은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혼을 했고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가족인 거죠.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 좋은 회사에서 이제 있다가 첫 애 출산 한 달 남기고 사직서 냈거든요. 그때 이제 장모님이 엄청 뭐라 그러셨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기반이 좀 잡혔지만 그 과정에서는 되게 힘들었죠. 근데 와이프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당신만 나를 믿어주면 내가 절대 포기 안 할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뒤에 기댈 벽이 있으면 돼요. 근데 진짜 기댈 게 아니라 사람처럼 믿어준 사람 있으면 그게 저희한테 벽이거든요. 그러면 뭐 10번 성공했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면 실패한 삶이지만 9번 실패했다가 뭐 마지막에 성공하면 설명하지. 그러면 포기를 안 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 안 할 테니까 앞에서 아무리 눌러도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만 나를 믿어주면 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솔직히 일은 힘들어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만큼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한테 배신이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가족이 있고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절실해져요. 내가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면 힘들면 그냥 내려놓고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가족이 결부가 되면 내 실패가 가족의 전가가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제 스타트업은 실패해도 된다, 뭐 실패할 수 있다, 뭐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이게 그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시점도 있다. 그래서 뭔가 이걸 하기 위한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배고파도 음악을 꾸준히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하기 위한 정확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표님과 저처럼 사람에서 그 위안을 삼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창업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버텼냐라고 하는데, 뭐랄까 좀 이야기는 다 다른데 좀 뭐랄까 가장의 책임감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뭐 주주도 걸려 있고 고객도 걸려 있고 직원도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치 저희 아버님들이 뭐 이제 바깥에서 직장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 겪고 집에 와서 집에 오기 전에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고 풀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은 다시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정화됐거나 아니면 굉장히 모멘텀을 받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타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 BEP를 넣으면서 흑자 실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굿샵의 경우는 얼마 전에 뭐 팁스에도 이렇게 매칭이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전진해야 될 시기라고 아는데요. 그 각자 좀 앞으로 목표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 대표님부터 좀. 하여튼 뭐 작년에 배운 게 있죠.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못 만들어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어쨌든 하여튼 작년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운 걸 근거로 그냥 어떤 뭐 성장은 성장이지만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를 만들겠다. 특히 이제 이 불황이 좀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재무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진짜 캐시플로우가 탄탄한 회사. 그래서 예전에 돈 투자금 받고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은 뭐 한 달에 영업이익의 의미는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지금 한 달에 먼슬리 2억씩 쌓이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못 태워서 안달이었나. 그래서 이 탄탄한 회사를 하여튼 잘 유지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온다라는 좀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 대표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국내 최대 유통 채널로 주류 관련돼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그냥 단순해요. 저희는 그냥 모든 상품이 모든 채널에 가장 효과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유통 밸류 체인을 만들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꾸벅꾸벅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분명히 혼자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좋은 팀들, 그다음에 저희 핵심 역량을 명확히 가지고, 그다음에 좋은 파트너들을 많이 만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주류 관련돼서는 저희가 국내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주류나 뭐 다른 부분, 뭐 페스티벌이나 다른 확대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하고 협업으로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진행하고 싶은데 저도 이게 기자 본능이 나와서 이게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더 묻고 싶고 더 디테일한 걸 묻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게도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회사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원하고 싶다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두 회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결제하시면 크게 대표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